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그림은 이펙트 프로그램입니다.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는 분명히 다르다고 했는데 인터페이스적으로도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펙트 프로그램 하나 보죠. 자, 이건 플레임이라는 이펙트 프로그램인데요. 보시게 되면 막 줄 막 그어져 있고 저런 것들이 보이죠. 이것을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 하나의 어떤 단계가 넘어가는 거죠. 이펙트 프로그램의 특징들은 이러한 노드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오토데스크사의 임페르노라는 이 이펙트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이 저 옛날에는 약한 이 하드웨어가 전용 하드웨어가 있어야 했는데 워크스테이션이 한 10억 정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게 PC로 들어가면서 하드웨어 가격이 뚝 떨어졌죠. 지금 소프트웨어가 아직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CF 쪽에서 많이 쓰는 거였는데요. 이 이펙트 프로그램이 애프터 이펙트나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러한 임페르노가 비싼 이유는 바로 비트 수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초기 CF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기능이 더 좋은 건 아니었어요. 기능은 비슷해요. 오히려 기능은 더 단순하게 됐어요. 근데 그림의 때깔이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칼라 개수가 달라요. 세개 단계가 256 단계, 또 뭐 65,000 단계, 또 1600만 단계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계산하는 그 차이에서 나오는 때깔의 문제입니다. 색이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PC에서는 색이 별로 뿌옇고 안 예쁜 게 저기 가면 되게 예쁘게 나온다면서 막 그런 식으로 그 CF 감독들이 뭐 임페르노 뭐 찾아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는 달라 때깔이 좋아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PC도 다 그렇게 돼요. 이 PC의 수준이 옛날 워크스테이션 수준을 막 도달했기 때문에 더 넘어가기 때문에 자 제가 좀 다른 말이 길어졌는데요. 자 이거는 이펙트 프로그램입니다. 임페르노라는 이펙트 프로그램입니다. 퓨전도 많이 쓰는데 자 여기도 보면 밑에 막 복잡한 이 마치 설계도 같은 게 보이죠. 이게 똑같이 노드 구조예요. 이 노드 구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풋이 있으면 그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칼라를 바꾼 거를 또 크로마키 빼기, 크로마키 뺀 데에다가 다른 수들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작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 노드 구조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그 노드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이 뜨고요. 이 설정 값들을 바꾸면은 걔도 바뀌게 되고 막 이런 식이에요. 이런 이펙트 프로그램들은 여러 개의 소스를 쓰다 보니까 이 소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노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자, 아까 임페르노도 저기 옆에 노드 구조 보이죠? 자, 누크 요즘 많이 쓰는 건데 누크도 보면 지금 밑에 조금 가려졌는데 밑부분에 지금 노드 구조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쉐이크 요즘 애플이 지금 이 쉐이크가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쉐이크가 PC에서 꽤 잘 나가던 이펙트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애플로 갔어요. 그래서 애플에서 있다가 지금 아마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플이 요 이펙트 프로그램 중에 많이 밀리고 있어서 요즘 애플 쉐이크도 보면 지금 노드 구조 보이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가지처럼 막 보인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이펙트 프로그램은 노드 구조가 있습니다. 반면에 에디트 프로그램들을 볼까요? 대표적인 영화 쪽에서 많이 쓰는 아비드는 영화 쪽에서 많이 쓰는데 요즘 파이널 컷 프로로 밀리고 있죠. 자, 아비드를 보면 막 이렇게 바들이 막 보이죠. 이거는 지금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가만 보면은 긴 이 시간대별로 영상이 이렇게 차고차고 있습니다. 레이어 위에 영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쭉 시간대로 플레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밑에 사운드 부분, 다음에 영상 부분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베가스도 많이 쓰는데요. 베가스도 보면 밑에 길게 이렇게 보이죠. 좀 영상이 좀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길이로 길게 보이는 게 보이시죠. 쭉쭉 타임라인 따라 흐르면서 이 타임라인 때에 어떤 영상이 놓여 있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디트 프로그램의 특징은 이렇게 타임라인 따라서 영상이 쭉쭉 배열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아비드를 요즘 물리치고 영화 쪽에서 많이 쓰는 파이널 컷 프로 이것도 애플 건데요. 줄여서 FCP라고 부릅니다. 파이널 컷 프로도 보면 쭉 밑에 길게 된 게 보이시죠. 자, 프리미어도 보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길게 됐고 옆에 있는 애프터 이펙트는요. 애프터 이펙트도 길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특별한 차이예요. 지금 애프터 이펙트가
이펙트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노드 구조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애프터 이펙트 설명할 때 설명할 텐데,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프리미어의 차이점은 길게 시간대로 볼 수 있어요. 즉 에디트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쭉 시간대에 가는 데 따라서 어떠한 영상들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쭉 이렇게. 근데 애프터 이펙트는 마치 에디트 프로그램과 같이 쭉 시간대에 따라서 어떠한 레이어들이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애프터 이펙트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이러한 노드 구조에 있는 이펙트 프로그램들은 어떠한 작업이 들어간지는 굉장히 마치 프로그램처럼 잘 알 수 있지만,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어떻게 보여주는지는 알기가 힘들어요. 작업의 공정은 잘 파악이 되는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 때문에 이 하나의 노드가 전체 시간대에서 어떻게 차지하는지는 참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애프터 이펙트는 프리미어처럼 쭉 시간대에 따라서 그 노드 구조를 볼 수 있어 가지고 이게 굉장히 애프터 이펙트의 차별화된 어떤 특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는 다른 이펙트 프로그램하고 좀 달라요. 자, 프리미어 설명하면서 오히려 애프터 이펙트 설명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가 굉장히 범용적인 이펙트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누크라든지 다른 모든 이펙트 프로그램들에서요, 퓨전 같은 이펙트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누크 또는 이러한 임페르노 이런 데서도 기본적으로 애프터 이펙트를 다 병행했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애프터 이펙트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 때문에 굉장히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 애프터 이펙트는 거의 뭐 필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펙트 프로그램의 거의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D 하는 사람들도 다 애프터 이펙트 쓰고요. 2D 하는 사람들도 다 애프터 이펙트 쓰고, 프리미어처럼 편집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애프터 이펙트를 좀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다 아주 평균적으로 모두 다 약방의 감초처럼 쓰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애프터 이펙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프리미어는요? 프리미어는 편집 프로그램의 기본이 되었는데요.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프리미어만큼 많이 쓰이는 게 바로 베가스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건데요. 이 베가스는 방송국에서 많이 씁니다. 방송국에서 많이 쓰고요. 프리미어는 방송국보다는 개인이 좀 많이 써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까 프리미어는 아도브 사거라고 했죠. 아도브 사거라서, 이 프리미어 아도브 사거라서 포토샵 파일을 잘 불러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그림을 그린 것을 프리미어로 가져와서 움직이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간대별로 편집을 하고 나중에 애프터 이펙트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어떠한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함께 써서 작업할 때 프리미어가 그 아도브사의 내부 부당 거래로 인해서 굉장히 빛을 발합니다. 반면에 베가스는요, 그냥 혼자 작업하기 좋아요. 즉 편집만 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포토샵 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근데 포토샵 파일 가지고 오면 레이어나 이런 개념이 다 사라지고 그냥 하나의 이미지로서 그냥 가지고 옵니다. 반면에 프리미어는 그 레이어가 다 살아있거든요, 불러오게 되면. 그래서 이 베가스는 방송국에서 그냥 PD들이 혼자서 편집할 때 많이 써요. 그냥 영상을 편집해서 하나의 영상 편집으로 끝낸다. 작은 뭐 간단한 이펙트들 넣고 색깔 좀 돌리고 뭐 이 정도 이펙트인 거죠. 그리고 사운드 쪽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 베가스가 원래 옛날에 소닉 회사였는데, 베가스에서 만드는 이 프로그램이 사운드 푸지라고 사운드 전문 프로그램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가스가 사운드 쪽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1인 편집 이런 거 할 때는 이 베가스를 많이 씁니다. 실제로 써보면 되게 좀 가벼워요. 그리고 뭐 페이드 할 경우에는 영상을 그냥 쓱 겹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 부분이 페이드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되게 편해요. 확실히 같은 컴퓨터에서 베가스와 프리미어를 돌려보면 베가스가 좀 더 왠지 가볍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인터페이스적인 면이 또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조금 더 가볍게 돼요. 근데 프리미어는 조금 무겁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제 개인적 어떤 느낌인데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쓰기에는 베가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프리미어는 조금 무거운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 특징은 여러 개의 프로그램과 함께 쓸 때, 특히 우리 애니메이션과처럼 포토샵 작업과 함께 쓰겠다. 그러면 이거는 뭐 프리미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작업한 걸 애프터 이펙트로 가져간다. 당연히 프리미어를 써야 되겠죠. 베가스에서 작업을 하면요,
편집이 마친 것을 정말 렌더링을 끝내서 그 렌더링이 끝난 동영상 파일을 그냥 애프터 이펙트에서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누쿠가 아까 그런 이펙트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누쿠 스튜디오라고 해서 이런 에디트 프로그램도 나왔어요. 자, 밑에 길게 보이죠, 바가. 딱 보면은 아, 이거는 에디트 프로그램이구나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누쿠가 잘 나가거든요. 요즘 옛날에 쉐이크 이펙트 프로그램들 쉐이크도 죽었고 막 퓨전도 한때 좀 잘 나가다 요즘 좀 멈칫하는데 누쿠가 막 치고 나가더니 요즘 누쿠가 이렇게 편집 프로그램도 내놨어요. 이것도 누쿠도 두 개가 있는 거죠. 누쿠 스튜디오와 그냥 누쿠 이렇게 두 개에서 이펙트 프로그램과 에디트 프로그램 이렇게 둘 다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잘 호환되게 되어 있겠죠. 하지만 좀 어려워요. 구하기도 쉽지 않고 비싸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교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회사 나가서도 가장 많이 쓰는 애프터 이펙트와 프리미어 이렇게 잘 익혀두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적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프리미어는 쭉 시간대에 따라서 흐르는 거. 그래서 길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 다음에 이펙트 프로그램은 노드 단위, 어떤 식으로 이펙트가 먹는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구조로 보통 되어 있다. 하지만 애프터 이펙트는 독특하게 프리미어의 시간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독특한 특징 때문에 요즘 굉장히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다른 데서는 이러한 레이아웃을 어떻게 보면 디자인 특허가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애프터 이펙트 어떤 독창적인 인터페이스로 남아 있다는 점. 그래서 오히려 프리미어 쓰는 사람들이 애프터 이펙트로 쉽게 또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인터페이스적인 특징이 있습니다.